알서포트가 오늘장 상승세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무 기간 연장이 그 배경인데 알서포트의 주요 사업과 투자 포인트는 무엇일까?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모멘텀을 점검하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도 준비했다. 요즘 길거리가 많이 한산하죠. 그리고 실제로 제 지인들도요. 요즘 회사에 안 나가고 집에서 근무한다라고 재택근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재택근무 산업도 이제부터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서포트인데요.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아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이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핫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토론방에 좀 갔다 와봤는데 어떤 의견들이 주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지,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지 한번 종목 토론실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사가 실제로 토론방에서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사실상 장기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WHO에서도 결국 팬데믹을 선언한 만큼 구글이라던가 세계적인 기업들도 다 나라 비용을 통해서 재택근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원격 지원과 재택근무 화상회의가 가장 핵심이라는 점에서 알서포트 링네트 추천해 주신 분도 있고요. 반대로 재택근무는 생각보다 어렵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정마다 이 재택근무 개인정보 때문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반대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하나씩 한번 사실, 팩트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장 상승하는 이유는 재택근무에 대한 기대 때문이죠? 그렇죠. 네. 또 아마 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좀 테마주를 탔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으로 쏠리면서 알서포트도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가 약간 주춤해지는 듯 했는데 또 구로 콜센터에서 또 대규모의 확진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국내 내부적으로도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좀 커지면서 또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연설에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과 유럽 지역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것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북미를 비롯해서 이제 유럽이라든지 중동에서도 그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애플에서도 이제 직원 중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애플도 아마 빠르게 좀 재택근무로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재택근무에 대한 수요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그 국내 콜센터 운영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담당을 하고 있다. 때문에 이제 콜센터 담당 센터 혹은 공간을 옮기거나 아니면 재택근무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이것은 사실상 국내 대기업들에게 이제 재택근무를 좀 해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오늘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카카오톡이라던가 뭐 네이통 같은 메신저를 많이 쓰는데 이 메신저는 회의로 쓰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기업에서 쓰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을 찾는 건데 알서포트가 최근 이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원격 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네. 원격 소프트웨어 사업이 가장 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게임 사업도 영위를 원래는 했었어요. 네. 근데 한 2, 3년 정도 전부터 이제 게임 사업은 이제 거의 유명무실해졌고 사실상 이 원격 사업에 거의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원격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고요. 아시아 전체로 봐도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시장을 확장해도 5위 정도. 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이제 충분히 알려져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화장 시스템을 쓰시는 분들은 알서포트의 시스템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표 원격 시스템인 리모트 콜은 그 대상 PC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인데 아마 한두 번 해보셨을 겁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 이제 전화를 해서 컴퓨터가 이제 잘 안 되는데 뭐 설치 좀 해달라. 그러면 이제 원격으로 연결해 준다. 네, 해봤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공인인증서 발급이라든지 좀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신 해주고 이제 이런 서비스가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발생하고 있는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리모트 뷰도 그 대표 시스템인데 특징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원격 시스템을 적용해 줄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세계 최초로 그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 원격 지원 솔루션 리모트 콜 모바일 팩을 출시를 했습니다. 세계 최초예요. 이것은 스마트폰을 또 원격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PC 역할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도 사실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격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바로잡아주는 이런 시스템을 출시를 했고 요즘에 또 이게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 전망도 아주 밝은 회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알서포트의 주가가 최근에 다시 각광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갑자기 잘 나가다가 살짝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네네. 뉴스가 나왔던 건데요. 2월에 투자했던 파생 상품에 무려 160억 원 손실을 봤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어요. 그 문제는 이제 다 해결된 건가요, 그럼? 해결은 안 됐죠. 네. 그래서 올해 이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파생상품 부분에서 처음부터 손실을 본 거 아니에요. 네. 원래 한 10억 정도는 이제 수익을 봤었어요. 아.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약간 무리한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한 마이너스 한 140억 정도는 손실을 보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 펀드에서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이제 그 규모가 미치는 영향은 기업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파생상품으로 140억 손해봤다. 그럼 별거 이제 중요한 이슈가 아닌데 알서포트는 이제 시가총액이 뭐 엄청 큰 기업은 아니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의 2.5배 정도의 손실이 났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손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사측에서는 이 파생상품 손실은 본 사업과는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그렇죠. 원격제와 파생상품은 아예 상관이 없으니까요. 다만 이번에 입었던 그 파생상품 손실이 올해 회계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실적은 아마 굉장히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감안을 하셔서 뭐 투자하더라도 하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아마 다 털어낼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사업 전망이 좋기 때문에 뭐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 이어질 수 있으니까 뭐 보시면 되겠고 주목할 게 주주총회인데 그 이번 달 말에 이제 주총회에서 앞으로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좀 얘기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그래서 이번 주총에서 자산 운용 방안이 어떤 식으로 좀 발표가 되고 파생상품 관련된 손실을 어떻게 언급을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와 함께 뭐 링네트, 미디어젠도 재택근무 관련주라고 거론이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회사들에 대해서도 짚어볼게요. 네, 알서포트는 이제 그 원격 제어 솔루션 1위 업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화상회의를 하는 데는 원격 지원 솔루션만 있어서는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다자간 통신 시스템이라든지 뭐 음성 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링네트는 그 네트워크 통신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크의 설계, 구축, 수리, 보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고 특징적인 게 그 화상회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은 1대1 화상회의는 물론이고 다자간 화상회의. 그러니까 뭐 5개, 6개 국가에서 이제 동시에 화상회의를 하는 사실상 이제 같은 공간에서 회의를 하는 것 같은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링네트는 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관련해서 급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디어즌 같은 경우 음성인식 플랫폼 개발과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인식 그리고 음성 합성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음성 합성이라는 것은 이제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텍스트로 전환시키는 기술이에요. 역시 화상회의를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음성인식 기술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와 같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 재택근무 관련된 주다 연결되면서 급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알서포트, 링네트, 미디어젠 좀 크게 오늘 두각받는 종목들이 세 가지인데요. 각각의 투자 매력들을 비교해 보자면 어느 쪽이 더 우세한가요? 네, 항상 이제 이 시간에서 다루는 종목들이 테마주기 때문에 네. 투자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알서포트가 오늘 20% 넘게 좀 급등하고 이런 모습이 보였고 세 종목 중에 탑픽을 꼽자면 알서포트죠. 어쨌든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이제 파생상품 관련된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가져가시는 관점, 신규 매수는 어렵다. 이제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오늘 시장이 이렇게 많이 안 빠졌으면 아마 화상 테마주들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국내 증시가 반등을 시작하게 되면 이 테마주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언제든지 매도할 준비를 하고 보유하고 계셔도 보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재택근무 관련주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더 테마주들이 주목받는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 또 코스피 선물 시장이 5% 넘게 급락하면서 장중에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지요? 결국은 이제 이슈에 좀 귀를 기울이셔야겠죠. 그러니까 네. 결국 문제가 이제 코로나19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네.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하단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열어둬야겠죠. 특히 이번 달부터는 부진한 경제 지표가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겠죠. 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와야 가는 시장인데 외국인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두 번 정도의 급락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열어두시는 게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수의 하단은 점차 견고해지기는 하겠죠. 그래서 국내 증시가 충분히 선반영을 했고 또 ECB 회의, FOMC 회의에서 각국의 공조 정책들이 아마 발표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더 강한 부양 정책들이 나올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수 하단을 좀 받칠 수 있고 오늘은 이제 약간 특징적인 점이 연기금이 그래도 매수세에 좀 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개인 단독 매수였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연기금이 조금씩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모습들. 그래서 국내 주식 매수 여력이 한 7, 8조 정도는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연기금의 매수가 지수의 하단을 조금 받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하단은 거의 왔다라고 한다면 개별주를 매매하시려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반등을 보고 매수를 하셔도 절대 늦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수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지수 관련 ETF 예를 들면 코덱스 ETF라든지 이런 상품을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냥 장중에 좀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요, 오히려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나서부터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 매도 구간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5% 넘게 급락하다가 5% 안팎의 급락을 보여주다가 현재 3%까지도 많이 낙폭을 줄인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여전히 팔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이 사고 있거든요. 마침 오늘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는데 네네. 이 흐름 그대로 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란 변수가 또 끝나고 나면은 시장의 회복이 조금 더 나와줄 수 있을지 사이드카 발동과 관련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더 주의해야 될 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지금은 개별주를 저가 매수하기에는 약간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항상 전체적인 지수를 보자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네. 반등을 확인하고 사자는 거거든요. 발바닥에 사면 좋겠지만 네. 아무도 모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반등을 확인하고 시장이 주는 신호대로 주식이라는 게 이제 예측보다는 대응이니까 대응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이고요. 이 코로나19가 정점을 찍는 시기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각국이 정체적인 공조를 조금 더 확대하고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이런 통제에 관련된 이슈들을 좀 강하게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확산 속도도 물론 중요한데 각국의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고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건 사실 펀더멘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PER 기준으로는 싸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 아주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PER은 20배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주가가 급락할 때는 PER보다는 PBR을 보는 게 맞거든요. 네. 지금 PBR은 0.75배. 예전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그때와 이제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지수의 하단이 강해질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매수를 기다려보는 관점. 물리셨다면 어쩔 수 없어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수에 대한 투자만 분할 매수가 지금부터는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수 관련 ETF의 분할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재택근무 관련주까지도 같이 짚어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